일반각에서 일단 첫 번째는 그 용어를 외우는 겁니다. 일단 각이 뭐냐? 각이라는 거는 두 반직선으로 이루어진 도형이라고 우리 중학교 때 책에 써 있어요. 그래서 좌표평면에서 나타내려면 용어를 두 가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게 바로 시초선과 동경입니다. 지금 두 개의 반직선이라고 했잖아요. 두 개 중에 하나를 시초선이라고 잡아요. 시초. 시작하는 선이라는 뜻이죠. 그러면 이 시초선에서부터 요만큼 벌어져 있는 이 두 번째 반직선을 동경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시초선과 동경이 이루는 각의 크기, 요거를 이제부터 각이라고 부를 거고, 시초선에서부터 이렇게 위로 가는 애들을 양의 방향이라고 하고요. 밑으로 떨어지는 애들을 음의 방향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양의 각, 음의 각이라고 표시를 하는데, 요거 지금 반직선이 두 개가 있잖아. 그러면 양의 각과 음의 각 두 종류로만 이렇게 나누면은 이렇게 어쨌든 플러스로 동경으로 위치하는 거랑 마이너스로 쭉 길게 돌아서 동경으로 위치하는 거랑 각의 크기가 똑같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걸 이제 좌표평면에서 나타내 볼 건데, 좌표평면을 나타내기 전에 이해가 안 될 수 있으니까 숫자로 한번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게 30도라고 쳐요. 그러면 얘는 시초선에서부터 양의 각으로 30도만큼 간 겁니다. 그럼 음의 각으로는 얼만큼 간 걸까요? 그렇죠.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330도라고 하고 얘는 플러스 330도라고 해요. 그럼 아까 설명했듯이 시초선에서부터 동경까지의 멀어져 있는 각의 크기가 똑같은 거기 때문에 이제부터 고등 과정에서는 30도랑 마이너스 330도는 같은 각이다 라고 볼 거예요. 그러면 또 30도에서 양의 방향으로 한 바퀴를 더 돌았어. 그럼 얘는 몇 도일까? 360도만큼을 더 돈 거잖아요. 그럼 걔는 390도라고 할 수 있겠죠. 이것도 똑같은 각이에요. 그럼 이렇게 360도를 계속 더하거나 계속 빼도 똑같은 각이 나오겠죠. 그래서 얘네들은 일반 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그 경우가 무수히 많게 되는 거야. 이거를 이제 좌표 평면에 나타낸 걸 일반 각이라고 할 거예요. 자, 그럼 좌표 평면을 이렇게 그렸을 때, 좌표 평면에서 두 X축과 Y축의 교점을 보통 원점이라고 부르고요. 여기서 X축, 여기 그 양의 X축을 시초선으로 이제부터 정의를 할 겁니다. 그냥 이거는 변함이 없어요. 항상 이 부분을 시초선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시초선에서부터 요만큼 벌어졌어. 그럼 이 반직선을 뭐 OP다 이런 식으로 둘게요. 요거를 동경이라고 하기로 했죠. 그러면 시초선에서부터 동경만큼 알파까지 갔다 라고 하면 아까 설명했던 거 360도만큼 더하거나 360도만큼 빼면은 똑같은 각을 갖는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 각을 일반각으로 표현하면 360도 곱하기 n 플러스 알파 이렇게 나타낸 게 일반각이다 라는 겁니다. 그냥 공식을 하나 이렇게 만든 거죠. 별거 아니지만 n은 정수. 그게 이제 책에 나와 있는 일반각의 정의예요. 그래서 아까 예시를 들었던 30도로 다시 한번 일반각으로 나타내면 요게 이렇게 30도가 돼. 그러면 일반각이라고 하면 360도 곱하기 n 플러스 30도다. 이렇게 표현해야 이제부터 맞는 거예요. 고등학교 2학년 삼각함수를 배우는 이 순간부터는. 그러면 n이 0이면 알파가 몇인 거야? 알파가 아니라 이 각이 몇인 거야? n이 0이면 그냥 30도인 거야. 근데 n이 뭐 1이면 몇인 거야? 390도인 거야. 근데 정수라고만 했으니까 음수여도 상관없어요. 마이너스 1이면 마이너스 330도인 거야. 그럼 마이너스 2면, 마이너스 3이면, 뭐 아니면 플러스 3이면, 플러스 50이면 이런 식으로 쭉쭉쭉쭉 대입을 해봤을 때 이 모든 각들을 다 같은 각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게 바로 일반 각인 거예요. 됐죠? 별거 없죠? 네. 자, 그러면 왜 우리가 얘를 일반각이라고 표현을 했느냐? 결국에는 좌표 평면은 이 시초선에서부터 한 바퀴를 돌고 나면 360도잖아요. 이게 한 바퀴예요. 그쵸? 그러면 왜 얘를 일반각이라고 표현을 했냐면 그 숫자가 너무 커지는 각을 좌표 평면에 표시하기가 어려워. 그래서
그냥 0에서부터 360도까지의 각만 좌표 평면에 나타낼 수 있으면 돼 라고 해서 좌표 평면에 나타내기 위해서 일반각이라는 걸 배우는 거거든요. 그러면 좌표 평면 안에는 4분면, 4개의 분면이 있어요. 그쵸? 그러면 그 4분면의 각을 이렇게 표현을 할 거라는 거지. 자, 시초선에서부터 얼만큼 이동했느냐. 뭐 여기 이렇게 갈 수도 있고요. 이렇게 갈 수도 있고요. 동경은 여러 방면에 위치를 할 수 있잖아. 그럼 만약에 여기에 위치했다 라고 하면 1, 2, 3, 4 중에 2, 4분면에 위치를 한 거예요. 그럼 뭐라고 부르냐? 2, 4분면 위에 각이다. 2, 4분면의 각이다. 뭐 이렇게도 말하고 2, 4분면 뭐 보통 의 각이다 라고 하네요. 책에서는. 그러면 여기에 위치해 있다. 3, 4분면의 각. 여기에 위치해 있다. 4, 4분면의 각.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야. 근데 우리 알잖아. 여기가 0도야. 시초선이니까. 그럼 여기는 몇 도야? 그렇죠. 90도죠. 그럼 여기는 몇 도예요? 180도. 여기는 270도예요. 그쵸? 그리고 여기로 다시 돌아오면은 얘가 360도가 되는 거야. 그럼 4분면의 각을 어떻게 표현할 거니? 1, 4분면이면 몇부터 몇까지가 1, 4분면의 각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각은 보통 이제 세타라고 이렇게 많이 기호를 쓰거든요. 세타라는 각이 있으면은 이 세타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냐면 360도 곱하기 n에서 0을 더한 거에서부터 이거 일반각 표현이니까 90도까지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 왜 등호는 없어요? 여기에? 등호는 왜 없을까? 그렇죠. 축에서 만나기 때문에 축 위에 있다라고 하면은 1, 2, 3, 4, 4분면에 속해 있지 않기 때문에 등호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쉽게 말해서 0부터 90도까지는 1, 4분면 위의 각. 그러면 2, 4분면 위의 각은 360도 곱하기 n에 플러스 90에서부터 플러스 180까지. 그 다음에 3, 4분면 위의 각은 360도 더하기 180에서부터 어디까지? 270도까지. 마지막 4, 4분면 위의 각은 360도 곱하기 n 더하기 270도에서부터 그냥 360도 곱하기 n까지 한 바퀴를 돈 거죠. 그래서 90, 180, 270 이 숫자를 잘 기억해 두고 있으면 나중에 문제 풀 때도 얘는 몇 사분면 위의 각이구나가 바로 보일 겁니다. 아시겠죠? 답 맞춰볼게요. 2번에 1번은 430 너무 크죠? 360을 뺐어요. 360 뺐더니 70 나왔습니다. 0부터 360도 사이에 있죠? 그러면은 얘는 일반각으로 360 곱하기 n 플러스 70도다 이렇게 써준 겁니다. 실제로는 n에다가 1을 대입했을 때 값이 430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670은 얼마를 빼줘요? 얘도 360 한 번만 빼주면 되는데 그죠? 그러면은 210도가 되네. 오, 210도니까 360도보다 작다. 그래서 이렇게 써주는 게 일반 각이고 반대로 마이너스 110 양수를 만들어야 돼. 여기다 360 더하면 뭐 나와? 250 나오나요? 그래서 요거는 360도 곱하기 n 플러스 250도다. 이 부분에 무조건 양수를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야. 그럼 얘는 얼마를 더할까요? 360만 더하면 아직도 음수일 것 같은데 2번 더해야겠지. 720을 더합니다. 더하면은 130 이렇게 나오네. 그래서 360 곱하기 n 플러스 130도다.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3번은 몇 사분면 위에 있는 각인지를 구하시오. 자, 560은요. 이거 한번 그려볼게요. 360도는 이미 한 바퀴를 돌았습니다. 그러면 360도만큼을 뺐더니 200이 됐대. 아까 여기가 180이라고 했잖아. 그러면 200은 여기서 조금 더 밑으로 내려간 거겠죠. 그러면 1, 2, 3, 4 중에서 얘는 3, 4분면 위에 있구나. 이렇게 바로 써주면 돼요. 자, 그 다음에 1380은 얼마 빼줄 거야? 1080 빼줄 거야. 이거 계속 하다 보면은 360, 720, 1080 숫자 계속 익숙해집니다. 그래서 003 되나요? 300인가요? 그러면 300은 270보다 30만큼
옆으로 내려간 거니까 1, 2, 3, 4에서 얘는 4, 4분면의 각이다 라고 해줄 수 있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50은 360 더할까요? 얼마 나오죠? 110도가 나왔어요. 110도는 90보다 20만큼 큰 거죠. 그러면 1, 2, 2, 4분면 위에 있네. 자, 마지막 마이너스 1000. 마이너스 1000. 네. 얼마 더했죠? 오케이. 1080 더하면은 얘가 80 플러스 80이 돼요. 그러면은 80은 90보다 10만큼 작은 거니까 요렇게 1, 4분면 위에 있네. 그래서 3, 4, 2, 1 이렇게 순으로 가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는 어려운 거 없죠? 그냥 기본이에요. 이게 삼각 함수를 배우기 위한. 자, 뒤로 넘겨봐. 이번에는 4분면 위의 각에서 가장 필수적으로 시험에도 나오기도 하는 유형인데, 뭐냐면 세타가 제1사분면의 각이래요. 그러면 세타를 3으로 나눈 것이 몇 사분면에 존재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 왜냐면은 얘는 360도를 기준으로 해서 계속 돌기 때문에 n에다가 1, 2, 3 대입할 때마다 다 다른 사분면이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세타의 범위를 한번 먼저 정의를 해보자. 그럼 1사분면 위에 있다고 했으니까 360 곱하기 n에서부터 360 곱하기 n 더하기 90까지 있을 수 있죠. 여기 돼요? 그럼 이제 세타를 3으로 나눠야 돼요. 그러면 양쪽에 있는 이 숫자들도 다 3으로 나눠야 되니까 120도 곱하기 n 보다는 크거나 같고 120 곱하기 n 플러스 30보다는 크다.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럼 여기서 n에다가 1 대입했을 때, 2 대입했을 때, 3 대입했을 때, 4 대입했을 때 이런 식으로 쭉쭉쭉 가는데 가다 보면은 360도만큼이 한 번 더 더해져서 그러니까 한 바퀴를 돌게 되는, 계속 반복되는 형태가 나올 거야. 그러면 우리는 그 반복되기 전까지만 구해주면 된다라는 거예요. 자, n이 0일 때는 0부터 30까지네요. 그럼 10초선에서부터 이렇게 3분의 1만큼 여기까지 이제 존재할 수 있는 거야. 3분의 세타가. 이해되죠? 자, 그러면 1 대입해봐요. 그럼 몇부터 몇까지입니까? n에다가 1 대입하면 120에서부터 150까지. 그쵸? 그럼 120은 90도에서 30만큼 이렇게 더한 거에서부터 30만큼 더한 거까지 요까지 존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2 대입해봐요. 그럼 뭐예요? 240에서부터 270까지. 그러면은 요렇게 됐네? 자, 한 번만 더 해볼까요? n에다가 3을 대입합니다. 그럼 뭐야? 얘는 360, 390. 아까랑 똑같아졌죠? 한 바퀴 돌았죠? 그래서 여기다가 칠해줄 거라고. 그럼 끝났네. 그래서 존재할 수 있는 사분면은 1사분면, 2사분면, 3사분면 이렇게 세 가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1사분면, 2사분면, 3사분면이다 라고 쓰면 된다. 이해되셨죠? 네, 그래서 이렇게 반복되는 거를 봐줘야 돼. 좌표 평면 상에서. 그 다음에 이제 위치 관계 볼 건데 다시 앞으로 돌아오면은 97쪽에 두 동경의 위치 관계라고 써져 있는 거 있어요. 자, 원래 우리가 알고 있는 위치 관계라는 거는 뭐 만난다, 만나지 않는다 이런 거지만 두 동경의 위치 관계라고 했으니까 요거는 어떤 의미냐? 자, 여기 써놓으세요. 두 각 사이의 관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각의 합을 구하거나 각의 차를 구하라는 문제들로 많이 나와요. 자, 그러면 총 5가지 경우밖에 없거든? 그럼 이 5가지 경우는 다 그림으로, 눈으로 익히고 있어야 된다는 거겠지? 경우가 많지 않으니까요. 자, 두 동경이 일치할 조건 봅시다. 두 동경이 일치한데 좌표평면 일단 먼저 그리고 이 시초선에서부터 알파만큼 같다 해서 여기를 알파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럼 일치해야 되잖아. 그럼 베타는 어디에 위치해? 똑같이 여기에 위치해. 근데 베타는 한 바퀴를 더 돌거나 덜 돌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베타가 요만큼 돌았다고 쳤을 때 똑같이 동경이 이렇게 위치를 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첫 번째 경우는. 그러면 얘네들을 어떻게 더하거나 빼가지고 뭔가 360 곱하기 n의 형태를 만들어야 되잖아. 그러면 베타에서 알파를 빼볼까요? 베타에서 알파 빼면 어떻게 돼?
그렇죠. 그냥 한 바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360도 곱하기 n에서 그냥 360도를 더한 것과 같기 때문에 얘는 더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곱하기 n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경우.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경우는 두 동경이 일직선 위에 있고 방향이 반대다. 이런 것도 이제 그림으로 그려보면 바로 이해가 되죠. 자, 첫 번째 알파를 여기다 놨어요. 그럼 베타는 한 바퀴를 더 돌아서 여기에 위치한다는 거야. 베타가. 그럼 베타는 시초선에서부터 요만큼 간 거잖아요. 얘가 베타입니다. 그럼 뭔가를 더하거나 빼서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각으로 바꿔줘야 되는데 그럼 얘는 요만큼 각에서 알파를 어떻게 할까요? 빼면 어떻게 돼요? 몇 도예요? 일직선이기 때문에 180도가 만들어져. 그래서 여기가 180도라는 거를 이용을 해서 베타에서 알파를 빼준 게 360 곱하기 n 플러스 180이다. 이렇게 써줄 거예요. 이게 두 번째 위치 관계.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위치 관계는 두 동경이 x축에 대해서 대칭을 이룬다라는 겁니다. 요것도 그려. x축에 대해서 대칭을 이룬대요. 그러면 얘는 요만큼이 알파고 여기를 베타라고 잡은 겁니다. 근데 봐봐. 알파는 그냥 시초선에서 양의 방향으로 이쪽으로 가면 돼. 근데 베타는 이렇게 갈 수가 없잖아요. 우리 일반각으로 쓰려면 양의 방향으로 갈 거라고 쓸 거잖아. 그러면 베타는 여기서 출발해서 요렇게 돈 겁니다. 맞아요? 그리고 알파가 이만큼 간 거랑 베타가 요만큼 간 거랑 각의 크기가 똑같아요. 그러면 알파에 있는 이 각을 이쪽으로 옮겨도 상관이 없다는 거야. 이해돼? 베타가 이만큼 갔으면 알파가 이만큼 갔겠지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럼 얘는 두 개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더해야 돼요. 두 개를 더했을 때 한 바퀴가 나옵니다. 그래서 360 곱하기 n이다. 이렇게 나와요. 이게 바로 x축 대칭의 그림이에요. 자, 두 개 남았습니다. 그러면 x축 대칭했으니까 네 번째 뭐겠어? y축 대칭 나오겠죠? 자, 얘도 알파가 요만큼 갔어요. 이번에는 y축에 대해서 대칭을 이뤘대. 그럼 y축에 대해서 대칭을 이룬 게 베타다라고 하면 베타는 요만큼 간 겁니다. 여기까지가 베타예요. 그럼 요것도 마찬가지로 알파를 옆으로 숑 하고 옮겨주면은 알파랑 베타를 더한 게 몇 도입니까? 그렇죠. 180도. 그래서 360 곱하기 n 플러스 180도 이렇게 써준 게 y축 대칭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y는 x 대칭인데 y는 x 대칭은 그림이 조금 헷갈릴 수 있습니다. y는 x를 먼저 이렇게 직선을 그려줄 거고 요거에 대해서 자, 알파가 요만큼 갔다라고 쳐봅시다. 그러면 베타는 얘랑 대칭이어야 되니까 요만큼 간 거예요, 지금. 그쵸? 그러면 베타가 이만큼 간 거랑 베타가 여기로 간 거랑 똑같지? 그래서 여기로 베타를 옮겨주면 알파는 요만큼, 베타는 요만큼. 그럼 두 개를 또 어떻게 해줘야 돼? 더해줘야 돼. 더해준 게 360 곱하기 n에다가 얼마를 더한 거예요? 90도를 더한 거예요. 그래서 90도다. 이렇게까지 써주면 이 위치관계 끝. 필수예제 7번에서 세타랑 7세타의 동경이 일치하다 그랬어. 그러면은 그려볼 필요도 없죠. 아까 우리 첫 번째 경우에서 두 개를 뺐을 때 한 바퀴가 나온다 라고 했기 때문에 필수예제 7번이 아니라 2번이죠. 죄송합니다. 7세타를 보고 약간 뇌가 그러면은 큰 거에서 작은 거를 뺀 게 한 바퀴다. 360도 곱하기 n이다. 이렇게 놓으면 7세타에서 세타를 빼면은 6세타 되잖아요. 그럼 6세타가 360 곱하기 n이야. 그럼 세타는 뭐야? 60 곱하기 n 이렇게 나와요. 근데 n은 아까 정수라고 했잖아. 그래서 세타가 0에서부터 180도까지일 때 될 수 있는 각이 뭐냐라고 물으면은 n에다가 순서대로 1, 2, 3 이런 식으로 대입을 한 겁니다. 근데 180보단 작아야 되니까 3은 대입할 수 없겠죠? 그래서 n에다가 1을 대입한 60, 2를 대입한 120 이렇게 두 개 나오는 게 답인 거야. 됐죠?
자, 2-3번. y축에 대하여 대칭이래요. y축에 대하여 대칭인 거는 알파랑 베타를 더했을 때 180도가 나와야 한다. 그쵸? 그러면 두 개가 세타랑 8세타래. 두 개 더해. 그러면 세타 플러스 8세타가 360도 곱하기 n 플러스 180이 돼야 되니까 9세타죠? 9로 나눠요. 그러면 40 곱하기 n 플러스 20 이렇게 나오네. 그래서 n에다가 0 한 번 대입하고 1 한 번 대입했을 때, 그러니까 얘는 아까 0을 대입하면 여기가 20이 되니까 0보다 크죠. 그래서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n에다 0 대입했을 때 20도, n에다가 1 대입했을 때 60도, n에다가 2 대입하면은 100도가 돼버리는데 90도보단 작아야 된다는 조건이 있어. 그러면 얘는 안 되네. 그래서 20도와 60도 이렇게 두 개 되는 겁니다. 됐죠? 호도법까지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각을 표현했던 뭐 이 360도, 60도, 180도, 90도 어쩌고 저쩌고 했던 거는 원의 둘레를 360등분을 해서 각 호에 대한 중심각의 크기를 1도라고 정의를 한 거였대요. 그러니까 60분법, 60도로 나눈 거죠. 그러니까 360도로 나눈 거죠. 근데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지만 앞으로는 호도법이라는 거를 이용해서 삼각함수를 나타낼 거다라는 거야. 근데 여기 지금 정의를 잘 보셔야 돼요. 정의. 보세요. 책을 보세요. 자, 원을 하나 그렸고요. 여기서 반지름의 길이를 r이라고 했을 때 호의 길이가 r이 되도록 b를 하나 점을 잡았대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원점까지 이렇게 그으면은 이 반지름의 길이랑 호의 길이랑 같게 하나를 만들었다는 거야, 부채꼴을. 그랬을 때 나오는 이 각의 크기를 호도법의 단위인 1라디안이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1라디안. 그래서 반지름의 길이와 호의 길이가 같을 때 생기는 그 각의 크기를 1라디안이라고 하고요. 라디안은 그냥 영어는 아니고요. 이렇게 표기를 하는데 이 기호 자체를 아예 생략해서 쓰는 경우도 있고요. 그냥 이렇게 줄여서 쓰기도 하는데 이렇게는 잘 안 쓰고 그냥 우리는 생략해서 쓸 거예요, 기호를. 그냥 읽을 때만 라디안이다 이렇게 읽고요. 뭐 그냥 어떤 뭐 앵글이랑 어쩌고 뭐 반지름의 합성어인데요. 뭐 그런 것까지 알 필요 없고요. 그냥 뭐 이런 표현이 있다 이렇게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중요한 건 1라디안이 뭐냐 그게 아니라 호도법이랑 60분법을 어떤 관계로 표현을 할 거냐 그게 중요한 거잖아요. 뭐 우리가 지금까지는 360도라고 했지만 얘를 라디안으로 쓰면 뭘까 그게 궁금한 거잖아. 그치? 그래서 요거를 한번 비례식으로 세워볼게요. 자, 뭐 얘가 1라디안이 아니라 알파다라고 해놓고 반지름이 r이에요. 근데 이 길이도 r이라며. 근데 우리 r을 호의 길이로 나타내면 이 파이에다가 r을 곱하고 360도 분의 알파를 한 거를 r이라고 말을 하죠. 그쵸? 그러면은 여기서 r이 이렇게 지워집니다. 그리고 여기서 2랑 360이 지워져요. 그러면 1은 파이 곱하기 180분의 알파다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아까 얘를 라디안이라고 했잖아. 1라디안. 그러면 1라디안은 뭐다? 파이분의 180이다. 이렇게 옮겨 쓴 게 얘가 1라디안이라는 거야. 지금 비례식으로 환산한 거예요. 됐습니까? 네. 그러면 우리는 뭐만 외우면 된다. 이 과정 다 필요 없다. 뭐다? 딱 두 개. 1라디안은 파이분의 180도다. 요거는 60분법이죠. 그 다음에 1도는 또 뭐냐? 이렇게 바꿔치기. 역수로 바꾸면 180분의 파이 라디안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바꿔놓고 보면 지금까지 우리가 60분법으로 썼던 모든 각들을 다 파이로 바꿀 수 있는 거예요. 파이로. 예를 들어서 30도는 뭐냐? 여기가 1도일 때가 180분의 파이잖아. 그러면 30도는 30 곱한 거잖아요. 그러면 6분의 파이다. 이렇게 쓸 수 있는 거고요. 표정 왜 그럽니까? 괜찮아요? 오늘 문제는 풀 생각이 쉽지 않아요. 아니 이거 외우면 돼요. 60도는 뭐예요 그럼?
60 곱하면 3분의 파이 되는 거고요. 45도는 뭐예요? 4분의 파이고요. 90도는 뭐예요? 2분의 파이고요. 그럼 180도는 뭐예요? 그렇죠. 파이죠. 360도는 뭡니까? 지금 나 다 특수각들만 나열했지. 이런 게 이제 자주 쓰이는 거야. 그럼 요것만 외우면 돼요. 나머지 안 외워도 돼요. 그냥 어떻게 바꾸는지만 알면 돼요. 그거는 이 공식으로다가. 네. 요게 끝입니다. 이거를 알아야 이제 뒤에 삼각함수 그래프, 삼각 방정식, 삼각 부등식 이런 거 풀 수 있는 거고요. 요거 모르면은 그냥 아예 머릿속에 안 들어올 거야. 그래서 다음 시간까지 얘를 숙지를 해오도록. 그게 할 일입니다. 네. 그리고서는 이제 밑에 나와 있는 게 책에 부채꼴의 호의 길이와 넓이 나와 있는데 요건 사실 우리 중학교 1학년 때 했기 때문에 그냥 한번 짚고 넘어갈게요. 부채꼴이 요렇게 있어요. 여기서 각을 보통 우린 세타라고 말을 하고 반지름을 알파라고 하고 호의 길이를 L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넓이를 S라고 하죠. 그러면은 공식이 두 개가 있습니다. 1번 호의 길이는 R 세타다. 그냥 반지름이랑 이 라디안으로 표현한 각을 곱한 거예요. 네. 뭐 예를 들어서 여기가 3분의 파이고 얘가 9다. 그러면은 L은 3분의 파이 곱하기 9라고 해서 3파이네 이렇게 쓰면 된다고. 그 다음에 S는 2분의 1 곱하기 R제곱 세타다. 이거는 원래 우리 반지름 곱하기 파이에다가 중심각 이렇게 곱했었잖아요. 근데 그게 라디안으로 환산되면서 약분이 돼서 세타만 남은 겁니다. 요거는 이제 라디안이에요. 그러면은 이런 것도 계산하면 2분의 1 곱하기 9 곱하기 3분의 파이다. 이렇게 쓰면은 그냥 약분 때려줘서 2분의 3파이에요. 이렇게 구하면 된다고요, 넓이를.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내가 이걸 또 이렇게 해놨네. 여기가 아까 R세타였잖아요. 근데 여기도 R세타가 있죠. 그럼 이 R 하나랑 세타 하나를 합쳐가지고 L로 바꿔요. 그러면은 넓이는 2분의 1 RL이라고도 표현 가능하다. 그래서 요거는 두 가지를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